안녕하세요, 조태자팀입니다. 오늘은 제주도 아보오름을 배경으로 해서 가족과 함께 걸으면서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아보오름은 저희 가족이 자주 가는 곳 중 하나인데요,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서 자주 가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 걷고 있는 것은 제 와이프와 아들이고, 저는 뒤에서 촬영을 하고 나중에 목소리를 더빙으로 넣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영상 진행하기 앞서 제가 요즘 좀 많이 바빴는데요, 최근에 제 블로그가 이제 이달의 블로그로 선정되면서 또 인플루언서로 또 선정되기도 했고요. 또 이번 주에 언론과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진행할 때 거의 하루 종일 인터뷰를 진행했고, 또 인터뷰를 진행하기 앞서 또 준비도 하면서 조금 바쁘기도 했는데요. 인터뷰도 또 한번 해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발전하는 계기고, 또 하나를 또 돌아보는 계기도 해서 나름 즐겁게 잘했습니다. 나중에 인터뷰가 올라오게 되면 소개시켜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문재인 정권 4년 부동산 정책의 평가, 그리고 남은 1년 시장의 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정권 이제 4주년에 대한 평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부동산 쪽은 이제 정권도 좀 잘못했다, 이런 내용을 인정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기존에 이제 유지했던 전체적인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공급의 방향, 그리고 실수요자들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는 대출 규제는 완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계속하고 실수요자들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겠다는 전체적인 앞으로의 방향성을 나타냈는데요.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앞으로 남은 1년도 큰 변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1년 안에 만약에 갑자기 정책을 바꾸기에도 정권 입장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의 큰 방향은 변동시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제 규제는 지속적인 방향으로 계속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인터뷰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 규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시세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규제는 지속적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규제가 나오더라도 그 규제를 이용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저 같은 경우에도 16년, 저는 이제 매년 나오는 이제 부동산 규제와 정책에 대한 분석을 계속하면서 글로 쓰고, 또 블로그에 남기고, 카페에 글을 쓰면서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공부로 좀 많은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계속 이어진 규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공부와 고민과 예측, 그리고 피드백을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16년 11월에 이제 11.3 대책이라는 그 대책이 청약 조건을 아주 까다롭게 하는 조건이었는데, 저는 이제 지방에 진해 아파트 한 채가 있어서 유주택자라서 수도권에서 이제 신축을 분양받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16년 11.3 대책이 나오고 나서 처음으로 분양하는 다산 신도시에 그 단지가 부적격이 다수 놓을 것을 예상을 하고, 이제 모델하우스에 가서 직접 내 집 마련 신청서를 써서 이제 그 사람들만 이제 부적격이 놓으면 평일 나와서 추첨하는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것을 통해서 경쟁률을 아주 낮다는 것을 확인했고,
실제로도 처음 하는 이제 그 단지는 거의 800세대 중에 300세대가 부적격이 나와서 제가 손쉽게 이제 당첨이 되는 행운도 있었는데요. 이렇듯 규제를 본인의 투자를 활용하는데 적극적인 방향으로 그 활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17년에 파리 대책이 나왔을 때 이제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도 했고 또 하락 기간도 가장 컸거든요. 이게 대출 규제와 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세를 중과하면서 거주주택 비과세의 또 조건도 까다롭게 하는 조건, 그런 이제 종합 대책이었는데, 이때 나왔을 때 진짜 이제는 하락이 시작된다, 이런 시장의 예상이 가장 강력했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도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 하락 조정 기간이 끝나면서 다시 반등이 시작됐고요. 그런데 그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왜 이런 대책이 나오고 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이제 예측을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대책이 나왔을 때 앞으로의 이제 정부의 정책은 그대로 가겠다, 이런 예상이 돼서 투자를 오히려 남들이 하지 않고 급매가 나올 때 적극적으로 저는 투자를 이어갔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성은 그 당시에는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공급은 이미 많은데 투자자들이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많이 사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다. 그래서 수요를 억제를 해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해서 계속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으로는 시장의 이제 수요를 다 만족시키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은 지금 당장 효과는 미미할 수 있어도 몇 년 뒤면 확실하게 효과가 나오는 방법이고, 수요 억제책은 지금은 당장 그게 효과가 있더라도 언제라도 다시 수요가 폭발하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런 수요가 다시 들불처럼 이르는 이제 그런 폭발하는 시기가 오면, 이거는 뭐 시장에서 폭등으로 나오는 현상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을 미리 했었고, 그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저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주요 정책으로 보면 이제 조정 지역을 확대해 가면서 이제 조정 지역에 대한 규제책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계속 규제책을 내놨는데, 그게 이제 풍선 효과를 전국적으로 불러왔고요. 그리고 양도세를 중과를 함으로써 이제 매물을 잠기는 현상으로 시세 상승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 많았고, 그리고 보유세, 종부세를 강화함으로써 이제 시장에 매물을 나오게 유도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증여를 많이 시켰고, 대출 규제로 DSR, LTV를 규제를 함으로써 이제 거래량을 감소시키고 나중에 한 번에 거래량이 늘면서 올라가는 효과, 그리고 재건축 규제를 통해 가지고 신축 공급을 감소시켰고, 임대사업자를 장려함으로써 매물 감소시켰고, 특히나 임대차 3법을 통해서 전세 매매를 동반 상승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그동안 이제 규제책을 통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지에 대한 내용도 저는 큰 변동은 없을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은 여기서 큰 내용의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짜 위험한 시기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모두 철폐를 하고 양도세와 그리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아예 없애버릴 때, 오히려 그때가 더 위험한 시기이지, 지금과 같은 방향을 지속한다면 오히려 시장은 제가 말했듯이 6월 이후로는 더 많은 이제 불안과 상승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도 부산의 이번 주에 주간 지표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영상을 마치면서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